예, 칭기스칸 학습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칭은 칭찬을 많이 하자. 기는 기다려주자. 스는 스스로 하게 하자. 까는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 칭찬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적절한 칭찬, 전략적인 칭찬이 필요한 거죠. 정말 머리 좋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그 칭찬이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결례하는 듯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좋은 말로 해야만 칭찬이 되는 거는 반드시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기다려주자는 엄마의 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하도록 할게. 그럼 아기 엄마가 다 해주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서 손 에스더 어머니처럼 비록 좀 늦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재미를 찾을 때까지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중요성을 이해시켜야 되겠죠. 공부는 재밌는 것이다. 공부를 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공부를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머리가 좋아서 창의력도 좋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서 아이의 적성을 어릴 때 알아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특기 적성을 미리 잘 예측하자는 것이죠. 칭찬을 하는데도 이 칭찬도 점수를 100점으로 쳤을 때 칭찬하는 분명한 이유를 아이가 알게끔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칭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입술에서는 단 3초지만 마음에서는 30년이나 이렇게 뿌리가 각인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의 앞에서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결하게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서도 늘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화는 강감찬 어머니가 잘하셨죠. 강감찬이가 원래 태어날 때 벼를 품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나오고 보니까 들창고 애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얼굴은 까마잡잡한 것이 매일 서당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매 맞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온 강감찬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너는 별을 내가 품에 안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이 애미가 너한테 존댓말을 써주마. 하고 같이 천자문을 한번 외워보자. 해가지고 천자문을 같이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랑. 어머니가 그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니까 애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달달달 외우게 됐어요. 서당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영웅이에요. 전교 1등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 터득한 그 한번 물리가 터지니까 그 강감찬이가 평생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공하게 된 거죠. 어머니의 힘입니다. 그다음에 진심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애한테 칭찬할 때는. 근데 말은 칭찬인데 표정이나 억양이나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 칭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정말로 부드럽게 아주 표정도 그렇게 칭찬에 걸맞는 표정을 해라. 그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또 효과적으로 꾸짖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 비밀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제가 개인 비밀이라고 만들었는데, 개성과 외모와 성격과 말투 같은 거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키가 작은 애 보고 야 너 키 작은 땅꼬마한 놈아 그러면
걔가 키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격도 이미 고정되어 있는 성격 고칠 수 없습니다. 말투도 힘들어요. 개성 이런 거 가지고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신공격성 행동 그런 꾸짖지는 말아요. 인격과 분리해서 해라는 겁니다. 이제 옆에 애를 때렸어요. 그러면 창수는 괜찮은데 이 손은 유치장에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창수라는 인간은 가만 놔두고 손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격과 분리해서 꾸짖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산비가 제일 나쁘죠. 비교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옆집 애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중할 때는 되도록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꾸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비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떼쓰는 아이는 어떻게 달릴까요? 소용없다. 떼써봐야 소용없다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미리 읽어야 됩니다. 그걸 기선력이라고 하는데, 기선을 제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이제 형하고 같이 장난감 가게에 가면 동생 것만 사러 갔는데 형도 틀림없이 살라릴 것이다. 이렇게 기선 제압하고, 너는 이번에는 너는 장난감은 동생 것만 사고 너는 다른 학용품을 사야 된다. 이런 걸 미리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을 미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는 울 때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로워서, 화가 나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죠. 애가 우는 데는. 그 다음에 애가 떼쓴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화가 나서 흥분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자꾸 그러면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딴 데로. 그 애가 또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되도록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 그 다음 물건 이름 같은 거를 제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뭐 사달라 그랬지? 네가 언제 이걸 사달라 그랬잖아. 이런 걸 적어뒀다가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를 쓰면 타임아웃을 시킵니다. 생각 의자에 앉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때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칭기스칸 학습법의 요체가 뭘까요, 과연? 아이는 내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내 배우자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아이를 선물 받아서 신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민주시민으로 키워낼 선생님의 자격을 받은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영물로 보고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에는 가장 좋은 것이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애한테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들이 책을 들고 매일 보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 배려, 정성, 행복 이런 것이 감성 조기 교육 필요한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잘 안 돼 있는 애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감성적으로 나쁜 애들은 뭐 자살한다거나 그러면 다 허당이 아니겠습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와 동료와 부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아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갖게 하고 배려하도록 하고 정성을 갖게 하고 특히 행복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행복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행복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인격 존중 사상이 배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교육에는. 부모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죠. 아이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는 저절로 변하는 겁니다. 취약 전에 이미 평생 교육이 세팅된다. 3살 버릇이 이미 80에 세팅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칭기스칸 학습법의 실천 사항이 뭘까요? 첫째,
인격 존중을 하여서 소통을 하고 엄격한 거와 사랑을 조화를 시켜라 이겁니다. 떼쓴다 그래서 때를 다 들어주지 말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면서 사랑은 또 베풀고 이렇게 요 균형을 맞춰라. 부부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내해야 되고 항상 웃으면서 또는 때로는 아주 엄격한 표정으로 이런 화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 화가 나고 부부싸움 하는 곳에서 자란 아이는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물 만날 고기처럼 생활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데서는 전혀 있는 것과 존재 가치가 없이 느껴져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함 쪽에 가면은 이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 분위기에 푹 젖어서 아주 행복한 남한테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유아 독서,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들어주기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 획득의 첫 번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아이는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상해보고 이런 소통을 많이 해야만 이 시냅스가 뇌 속에 있는 시냅스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표적인 인물이 괴테죠. 괴테는 어머니랑 같이 은하수를 연결해 가지고 뭐 상상의 나래를 폈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스로 하게 하라.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아이한테 열정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항인 떼쓰기에 주의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조화를 잘 해라는 것입니다.